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소개 못 듣는 게 주의를 줬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육아맘들과의 간담회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홍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마이크로 진행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크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잘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진행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제가 원활하게 천천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오늘 청주를 찾으셨습니다. 정말 많은 팬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요. 먼저 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도 오셨고요. 청주 전역에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한 비대위원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월차까지 쓰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9개월 된 아이까지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으니까 조금 조용히 행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청주에 오셨으니까요. 먼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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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기억나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청주에서 보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청주에 오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았고 평소에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거 우리 어머니가 별로 연락 안 주시는데 청주에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주 각별한 곳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정치가 무엇이냐? 이런 지훈이 같이 9개월 된 아이가 충분히 이 선진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편익과 배려를 받으면서 커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직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지역구는 아마 김수민 이 후보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분은 사실 몰라요. 이분을 모르는데 이분을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의 홍보를 맡기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분이 대단히 유능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를 키우는 육아맘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수민과 함께 청주에서 단지 청주뿐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린아이들이 커가기 좋은 나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마음 놓고 자기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당은 약속을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실천으로 보답할 겁니다. 우리 한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청원구에 또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이시죠. 9개월 된 아이를 둔 그래요? 역시 9개월이요? 네, 엄마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분일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김수민 후보님의 말씀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당위원장님 먼저 인사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 충북 도당위원장님이시고요. 현재는 충주시의 후보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청주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네, 고등학교도 여기서 다녔고
청주부시장도 했고 충청북도에서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지역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청주발전위에서도 저도 많이 앞으로도 힘쓸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저는 뭐 감히 이제 청주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특별히 달리 하시는 게 오늘은 하루 종일 여기 계세요. 하루 종일. 다른 데는 가서 뭐 한나절, 반나절 뭐 이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계세요. 이따 저녁 때 늦게까지 뭐 계실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고요. 또 특히 이 참 아이 저출생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거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많이 돕고 우리 충청북도 요즘 그래도 출생률이 전국에서 여기는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출생률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출생률을 충청북도가 이끌어 나가는데 저도 열심히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종배 부당위원장님은 지금 충주시에서 3선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입니다. 청주랑 인연이 있는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다 저도 그건 청주가 몰랐어요. 인연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수민 후보님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우엄마 청원구 김수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동훈 위원장님과 이종배 의원님보다 훨씬 더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지은이 엄마 그리고 유리 엄마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실 월차 쓰고 오신 어머니도 계시고 아이 돌배기 아기를 데리고 오신 엄마들도 계십니다. 우리 청북이 아이 울음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의미 있는 대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괜찮아. 낯을 안 가요. 지은이. 지은이. 하리언님께서도 우리 지은이를 알아보고 계시네요. 좋아해요. 낯을 안 가려가지고. 벌써 그냥 이 기분이 좋아. 스포트라이트를. 얘랑 저랑 학년이 같은 것 같아요. 학렬은 원래는 상자인데 그러면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네. 너는 나랑 내 친구 먹으면 되겠다. 진행하세요. 계속 얘는 뛰라고 해. 먹어도 돼? 애기 과자. 애기. 이거 만지고 싶어가지고. 그래. 만져도 돼. 만져도 돼. 네. 선거법. 제가 선거법 위반이었죠. 근데 얘는 괜찮지 않아요? 아직 선거법이 아닌데? 아닌가? 용돈은 그럼 다음 기회에 드리는 걸로. 제가 남들 안 볼 때 줄게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사실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을까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한 위원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그거 한번 전달하는 그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김무빈 학생. 어디? 김무빈 아이. 네, 한번 전달해 주세요. 나한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이름이 뭐라고? 김무빈. 나는 한동훈이야. 나는 너를 기억할 테니까 너 나 기억해? 고마워. 네. 꿈이 대통령이래요. 나는 대통령의 꿈이 아니니까 네가 해라. 위원장님께서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소리내서 읽어주셔도 됩니다. 네. 뭐가 돼도 되겠는데요? 내가 이거 읽어봐도 돼? 괜찮아? 저는 솔밭 초등학교 2학년 3반 3번이구나. 김무빈이에요. 소원을 들어주세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니까요.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예. 엄마가 일을 조금만 하고 우리를 더 빨리 데리러 오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도 제가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싶어요. 로봇 코딩 같은 거요. 그리고 환경 오염 없는 깨끗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전부 다 김무빈 학생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같고 저희가 김무빈 학생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걸 잘 가져갈게요. 고맙습니다. 일로 와, 박수. 손 한번 잡아. 고마워. 동생. 좋아, 동생도 와. 자, 좋아. 네, 우리 국민의힘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귀한 걸음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어머님들 질의응답 한번 좀 받아볼까 합니다. 어느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시작할까요? 예,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율량동에서 마이크 쓰셔도 되지 않아요? 이분은? 여기는? 없어? 됐어요. 오케이. 네네. 율량동에 살고 있는 애기 셋 엄마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기 셋이 다자녀 혜택을 항상 많이 주신다고들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전기세나 뭐 가스비 할인 10,000원, 20,000원 그런 것들 괜찮아. 그 정도고 뭐 다자녀라고 하면은 그런 청약 혜택이 있잖아요. 무주택자만 해당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구축에 산다던가 뭔가 중산층인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요. 아이들 밥을 해먹여도 계란 후라이를 하면 저희는 계란 한 판이 30알인 거 아시죠? 저희는 12알을 해먹어요.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겠네요. 일주일에 계란 한 판을 넘어가거든요. 삼겹살을 먹어도 외식을 하면 기본 뭐 6만원, 7만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뭐 다자녀 혜택을 준다 하면 실질적인 현물이나 뭐 현금이나 약간 이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청주페이로 뭔가 이런 청주페이, 청주페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페이로 쳐도 됩니다. 충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충전을 해주시면 뭐 이렇게 학원비로 쓸 수 있다던가 아니면 아이들 식비로 쓸 수 있다던가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첫째가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비만 한 달에 88만 원이잖아요. 몇 살이세요? 10살인데 축구학원 35만 원, 태권도 학원 15만 원, 염수학원 32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아이한테만도 88만 원이라는 학원비가 나와요. 둘째, 셋째는 못 다녀. 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맞벌이를 하고는 있지만 몇백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금리도 낮아져가지고 대출 이자도 너무 높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살기 좋은 세상? 아이가 아까 무빈이가 말한 그 코딩도 가고 싶은 거 했잖아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학원비 사교육이긴 하지만 학원비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청주페이로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될 것? 저는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꼭 선거만을 의식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치가 할 일을 말씀드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차피 이 가치들은 그리고 우선순위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느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인구 절벽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이런 상황들을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복지는 약자 복지 위주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바운더리에 들어가야만 집중적으로 그쪽을 지원하는 구조였죠. 그렇지만 저출산을 해소하는 문제는 약자 복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제한을 최대한 없애고 집중적인 그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는 보편적인 복지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방향이고 그 말씀하신 방향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현금 복지 같은 것 그리고 그 부분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님 잠깐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이 방향에 대해서. 네. 저는 마이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좀 큰 목소리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 청주시가 이제 충북이 17개 시도에서 올해 가장 아이 태어나는 인구수가 많은 도시인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고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들이 이제 체감하는 이제 저출생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과 이제 지원들이 사실은 현물,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고 현금성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들을.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특히나 이제 2자녀 이상의 3자녀로 넘어가는 가정에 더 이게 2배가 아니라 몇 갑절의 이제 정책들이 지원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저희 국민의당의 중앙당에서도 이런 소득 기준을 폐지해서 조금 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보편적으로 복지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저 또한 공약으로 이제 잘 녹여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공약에서 다자녀 혜택 지원 기준에서 저희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건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복지 차원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약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해보겠습니다. 3자녀 키우시느냐고 힘드시긴 하겠으나 재미도 있으시겠습니다. 실은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예. 더불어민주당이었어요. 근데 김수민 의원을 만나고 나서 진짜 홀딱 빠졌어요. 이게 아니,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의원님이 제 말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픽한 솔직히 사람입니다. 그래요. 제가 픽한 사람입니다. 뭔가 갖고 있는 말을 친구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보다 좀 고맙습니다. 제발 들어주고 예, 실천해주는 분을 원해요. 네. 저는 정치를 한 지가 2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세상을 좀 좋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돼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보람을 정말 갖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다른 당하고 달리 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자본이 잘 안 나고 서로 승복하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는 진짜 그 면에서는 원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면에서의 팀을 이끄는 게 제 목표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한 이런 그 좋은 공약들을 실천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게 사실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라든가 조직은 한정돼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로 많은 정치적 에너지들이 충돌하고 모이는 총선의 공간에서라면 4월 10일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나아졌네? 저는 이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거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더라도 이건 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기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금 9개월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지훈이 엄마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고고. 괜찮아. 내가 뭔가 오고 맞았어. 괜찮아. 안고 있을까요? 새로운 엄마. 저는 그 작년에 출산을 한 9개월 된 애기 엄마인데요. 지훈이 엄마인데, 이제 저는 이제 막상 이제 애기를 이제 키워 보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영유아 정책들이 좀 부족했었다면, 그래도 이제 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좀 정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영유아 시기에 집중되어 있죠. 네,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애기 엄마들을 보더라도 초중고 가면 갈수록 뭐 사교육비라든지 그런 애기들한테 들어가는 돈들이 더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앞으로 애기가 더
서울 나감에 따라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생각해 주시는 뭐 정책이라든지 방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지훈이가 너무 이쁘네요. 이거는 맞았는데도 울지 않는 거 보면 크게 될 인물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슈를 큰 틀로 봤었을 때 먼저 집중할 문제는 사실 영유아에 대한 집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지금 단 정도의 투자로만 갈 문제는 아니고 아주 파격적인 투자 집중이 있어야 되는 분야입니다. 저희도 그 점을 감안해서 결국은 이게 이런 문제잖아요. 사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계산해봐도 각이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커리어를 유지하고 아이가 커나가고 과외비 같은 거 생각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저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이 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은 영유아 시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결국 이걸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저출생 지원금이라는 게 가잖아요. 그 문제를 통합 관리 체계로 관리해서 결국 다양한 정부의 지자체 서비스와 통합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를 딱 주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다 우리 돈이거든요. 우리 돈이고 그렇다면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그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그거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기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 과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좀 설명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저희 지훈이랑 저랑 이제 아기 나이가 한 5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저희 임신했을 때 보통은 부모들에게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1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걸 아직 못 썼어요. 바빠가지고. 근데 그게 제일 맹점이에요. 그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지점에 너무 돈이 많이 몰리고 그거를 부모가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게 저는 지금 출산과 관련된 현금성 지원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이제 보통의 진보당의 정치인들이 이야기란 무조건 현금 지원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달콤한 설탕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설탕 같은 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소금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지점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현결 과제다라는 것에 사실 저희 국민 모두가 좀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그리고 이번 총선이 지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입법 능력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제 정부와 협업해서 엄마 아빠들이 아이의 생애 주기 전반에서 그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는 여러 현금 현물성 지원들을 통합 관리해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그런 걸 구축하는 데 조금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니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그런 단계를 넘어섰어요. 이게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후, 15년 후에 이 나라는 없어질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파격적인 정책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결국은 다른 곳에 쓰일 만한 재원들을 이쪽으로 우선적으로 재배치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의 정책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직을 맡기 전에 법무장관이었잖아요. 저는 이 인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10년 뒤에 우리를 되돌아보면 이 시기에 제대로 대처 만약에 우리가 못한다면 정말로 욕을 먹을 것 같아요. 니들은 그때 뭐 했어? 왜냐하면 지금을 놓치면 그때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겁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인구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틀을 뛰어넘을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의를 바탕으로 저희가 결과적으로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아이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어머니들이 자기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거기 커리어에서 큰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결국은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그거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지도 않네요, 진짜. 안녕. 네, 다음은 우리 유리 엄마. 아이가 이제 지금 계속 있기 힘든가 봐요. 체력에 한계가 닿았어? 좋아, 좋아. 유리 엄마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때? 괜찮아? 좋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좋아. 어디로? 여기 좋아. 어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때? 아니야? 어때? 괜찮아? 더 해야 돼? 일상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는 작년에 출산한 유리 엄마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짜 육아하는데 너무 힘이 들거든요. 몸이 아파서.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노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남편은 자영업자인데, 네, 자영업자는 육아 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애를 돌봐야 돼요. 독감 육아요. 네. 그게 너무 힘이 듭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육아 휴직에 대해서. 네. 잠깐만. 잘했어. 아유, 정신이 없어서. 저희가 육아에 관해서 공약을 몇 개 낸 게 있었는데요.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이 해결의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과의 양립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저희가 냈던 것들이 지금 근데 먼저 자영업자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지금 급여생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육아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재는 150에서 210까지 늘리겠다는 거하고 주 5일에 초삼 자녀까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까지는 주 5일에 유급휴가를 주겠다는 것, 그리고 육아 동료 수당, 그러니까 동료가 육아 휴직을 갈 경우에 있어서 이 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드리는 것, 그리고 육아 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금 그리고 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이 늘봄 단계적 무상 서비스에 방학 중에 또 운영하게 하는 것 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아휴직을 내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하고, 그리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면도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도 그렇게 돼서 너무너무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글이 있는데요. 갑자기 생각은 났습니다만, 어떤 이 육아휴직을 가야 하는 분께서 다른 동료들께 좀 미안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동료한테 내가 이렇게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당신이 이 회사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지 않겠냐, 타격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 동료가 당연히 타격이 있다. 당연히. 왜냐하면 당신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타격은 당연히 있다. 그렇지만 그걸 걱정해야 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우리다. 그리고 사회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것은 나라고 국가고 우리 정치권이고 그리고 사회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식을 퍼뜨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이 많이 나아지고 있긴 해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남자가 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남자가 육아휴직하는 거 보면 쟤는 이상한 사람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 지금 그렇지 않죠. 점점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게 하는 정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역시 자영업자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래 좋기는 한데 그럼 나는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월급을 주실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어차피 사회의 부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백으로 인한 부담을 느껴야 되는 것은 본인에게 다 책임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영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 육아 휴직자의 준하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나마 저는 금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빈. 둘째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둘째 오히려 더 몰라요. 재정적으로는 조금 버겁고 몸도 회복되지가 않았고 네, 그래서 모두 둘째가 오히려 둘째를 오히려 안 낳는다고 들었어요. 현실 육아에 부딪혀서. 네.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기성세대와 요즘 세대의 그 육아와 자식에 대한 좀 개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네 어르신들은 아이를 그 투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즘 엄마 아빠들은 아이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낳기도 힘들고 2명은 더 힘들고 3명 낳은 분들은 정말 애국자시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다행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의식과 함께 이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직접적 당사자들이 국회로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디지만은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국가와 정부가 육아와 관련된 부분들의 짐을 많이 덜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아이돌봄 서비스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늘봄학교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김수민 본부장을 홍보본부장으로 제가 픽할 때 약간 반대하는 목소리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 책무가 있는 정당이고 그리고 그렇게 일과 어떤 가정이 양립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실 이 총선 국면에서 홍보본부장은 굉장한 역할이거든요. 여기 사실 정치라는 것이 지금 현대 정치가 홍보 말고 뭐 있습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 저는 없어도 되지만 김수민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면을 저희는 더 중하게 본 것이고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역시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신경 써야 됐다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빚이 굉장히 늘고 그리고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급여생활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렇지만 그 갭에 대한 책임은 역시 사회와 국가가 져야 되는 건 분명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저희가 이 다음번에 우리가 발표할 때 이 얘기를 넣읍시다. 제가 보기에 들으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하고 아빠도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담회 정말 귀한 걸음 해주시고 이렇게 시간 내주신 우리 질문을 하나만 질문 더 하나만 받아볼까요?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출산에 대해서 출산율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게 안 낳는 사람을 낳게 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7살이고 저는 아이들이 7살 되는 동안도 계속 출산을 시도했지만 계속 아쉽게 계속 아이를 못 가졌는데 시험관이라는 그 시술을 하러 가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약 16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서 난임센터를 갔다가 돌아온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내가 자영업자인데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 또 돈이 많이 들 텐데 낳는 과정까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넣기는 부담이 된다라는 판단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횟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치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액 국가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네,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역시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적인 문제 같아요. 여기 이 치료비의 지원을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 지속성을 위한 생계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저는 충분히 그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난임 치료 관련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사실 저도 38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른 나이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가장 가까운 가족도 그 지금 냉동 난자를 위한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미혼이고요. 근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 아이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아이를 맞을 준비가 이런저런 정신적인 물질적인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조금 더 들어가 있지 않다는 부분이 저를 항상 조금 이렇게 답답하게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국회에서도 그 냉동 난자나 시험관을 하기 위해서 빼야 되는 휴가를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법안들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게 사실은 여야 간에 지금 합의가 잘 안 돼가지고 아마 폐기가 될 예정이에요. 그게 왜 합의가 안 되죠? 일단은 그 좋은 법이 왜 기업들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조금 있고. 충청북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 갖고 지원을 좀 하겠다. 그건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한번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적극적으로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예. 제가 모르면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제가 이제 저는 지원을 못 받은 채로 병원을 다니고 있었다가 주변 분들 얘기를 듣고는 보건소에 가서 자기가 그것도 한 달, 그 달에 먼저 신청을 해야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도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도 좀 절차를 단순화하고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고.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우리가 지금 이미 나왔던 법안이고 우리도 입법을 추진했던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이번 공약 중에 하나로 그 부분을 좀 구체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그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라든가 많은 부담이 기업에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 지원에 관해서도 저희가 내실 있는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질문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드리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안 낳는 사람보다 낳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네, 한 분까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괜찮아. 예, 말씀하세요. 저는 아이를 낳고 10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아이들 위해서 돌봄을 접하게 돼서 돌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이요? 네. 돌봄을 이제 직접 운영하다가 지금 다른 이제 소외된 지역에 가서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어제 새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기가 시작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좀 낙후된 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이라고 그래서 좀 배회하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 센터가 있고 뭐 다함께 돌봄 센터가 있고 또 저처럼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원해 어떤 연령대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거긴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지역아동 센터를 가는 아이들, 학교에 돌봄을 신청한 아이들, 뭐 다음 돌봄을 가는 아이들, 학원을 가는 아이들인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돌봄에서 저희는 이제 지원금이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문을 열어놓고 들어와서 쉬라고 할 때도 있긴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많이 이제 와이파이가 잡힌 도서관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거나 가는데 어제도 도서관이 문을 닫았나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도서관 앞에서 앉아가지고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이 다들 앞에서 있는데 애들한테 들어와서 있다가 그냥 앉아있다가 불편하게 자기들 또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회하는 아이들이 없게끔
제가 그전 뉴스 봤을 때 자영업자들 그 드라이브 배달업자들 위해서 쉼터 같은 공간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이들을 위한 쉼터 공간도 있었으면 좋지 않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공백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네네. 네, 안전을 위한 공간이 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전문적인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 한 1시 전에는 학교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보통의 경우에는 빨라야 6시에 퇴근을 하니까 그 사이 공간이 비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비어있는 시간들을 대부분 엄마들은 학원들을 뺑뺑이 돌리고, 학원들을 뺑뺑이 돌릴 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는 엄마들은 그냥 집에서 아이들을 놀게 하고, 소위 방치를 하는, 이제 그렇게 안 좋은 이 루트를 타다 보면은 이게 거리로 나오는 아이들이 발생을 하고, 그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커가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학교 밖에서 이제 위험을 맞닥뜨릴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 지금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굉장히 확대 운영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업무를 조금 더 확장해서 아이들을 조금 더 돌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역이 이렇게 있는 아이 돌봄 센터들을 어떻게 하면은 공교육과 결합시켜가지고 어떤 식으로 더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감도는 굉장히 효용감이 적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프리미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도와 이제 정부와 같이 맞춰서 이제 지역의 돌봄 아동센터 그리고 공교육 이런 것들을 잘 묶어가지고 하나의 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네, 정말 오늘 다양한 현실적인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도 많이 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님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잘 안 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방 일정에 나와보면, 지역 일정에 나와보면 저희가 설명드린 것보다 듣고서 배우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실천이 말씀하신 분들의 그런 팁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이걸 실천할 것이고요. 오늘 말씀 주신 것들에서 제가 공감 가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역시 사람은 이렇게 많이 듣고 서로 소통해야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좋은 점은 이게 있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렇게 육아의 문제라든가 출산의 문제를 더 잘 개선하고 싶다라는 강한 선의가 있습니다. 그 선의를 보강하는 것이 오늘과 같은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모이신 이 절실하고 뜨거운 마음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복이고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걸 잊지 않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